여러분,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작품을 보셨습니까? 바로 K-팝 데몬 헌터스입니다. 이 작품은 단순히 애니메이션이 아닙니다. K-팝 걸그룹이 무대 위에서 노래하고 춤추는 것이 아니라 악마를 사냥하며 세상을 구하는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전례 없는 설정으로 전 세계 시청자를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넷플릭스 글로벌 차트에서 무려 26개국 1위를 차지하며 그 위엄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놀라운 건 음악적 성과입니다. 애니메이션 사운드 트랙 앨범이 미국 빌보드 200 차트에서 2위까지 올랐다는 사실 믿기십니까? 그것도 첫 주의 반짝 인기가 아니라 3주차에 역주행하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듣는 음반 중 하나로 자리매김한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히트곡 하나가 아니라 글로벌 음악 산업의 판도를 뒤흔드는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결코 흔치 않습니다. 2020년대 들어 사운드 트랙 앨범이 2위에 오른 사례는 손에 꼽습니다. 디즈니의 엘칸토, 전 세계적 화제를 불러일으킨 바비, 그리고 브로드웨이 뮤지컬을 원작으로 한 위키드 같은 초대형 글로벌 브랜드와 어깨를 나란히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제 한국 콘텐츠가 헐리우드와 디즈니의 전유물이었던 시장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실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국내 성적도 예외가 아닙니다. 타이틀곡 골든을 비롯한 6곡이 한국 최대 음원 차트인 멜론에서 동시에 1위부터 100위 안에 무더기로 진입해 있습니다. 즉, 한국 안팎에서 동시에 압도적인 파급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과거에는 글로벌 성과와 국내 성과가 따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경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국과 세계가 동시에 같은 음악을 즐기고 같은 콘텐츠를 이야기하며 하나로 연결되는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모든 것이 단지 음악의 성공, 애니메이션의 흥행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한국의 감성, 한국의 정서, 한국만의 독창적인 문화 코드가 전 세계 문화의 주류로 자리 잡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라는 점입니다. 이제 K-팝은 단순한 장르가 아니라 하나의 글로벌 문화 현상이자 새로운 시대의 언어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흐름을 불편해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한국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인정받을수록 하나형으로 대표되는 중국의 문화 통제는 더욱 어색해지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오히려 더 큰 갈망을 드러내며 불법 경로를 통해서라도 한국 콘텐츠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이는 막을수록 더 커지는 한국 문화의 힘, 그리고 시대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앞으로 K-팝 데몬 헌터스는 단순한 애니메이션의 이름으로만 남지 않을 것입니다. 이 작품은 한국 대중문화가 세계를 어떻게 바꾸어 나가고 있는지를 생생하게 증명하는 대표 사례로 기록될 것이며 동시에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흐름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K-팝 데몬 헌터스는 단순히 아이돌 음악과 애니메이션을 결합한 장르 실험에 그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한국이 그동안 쌓아온 문화적 자산, 즉 K-팝에 세련된 음악성과 무대 연출, 한국 드라마와 영화가 보여준 감각적인 스토리텔링, 그리고 게임과 웹툰을 통해 다져진 독창적인 세계관 구축 능력이 총체적으로 집약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한국이 문화적 상상력으로 쌓아올린 모든 노하우가 이 한 작품에 고스란히 녹아든 것입니다. 작품 속 주인공은 단순한 가상의 걸그룹이 아닙니다. 무대 위에서 노래하고 춤추는 아이돌로서의 매력뿐 아니라 세상을 위협하는 악마를 사냥하는 전사로서의 강인한 서사를 동시에 보여줍니다. 이는 곧 무대 위에서 빛나는 스타와 현실에서 도전을 극복하는 인간이라는 이중적인 메시지를 던집니다. 젊은 세대가 그들의 춤과 노래를 따라하는 것은 단순한 팬심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이야기에 공감하고 스스로도 그 이야기의 일부가 되고 싶다는 열망의 표현입니다. 더욱이 K-팝 데몬 헌터스는 음악적 성과에서도 눈부신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사운드 트랙 앨범이 빌보드 200 차트 2위까지 올랐다는 사실,
그것도 3주차 역주행으로 달성했다는 점은 단순한 일시적 유행을 넘어 지속적 소비라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이는 한국의 음악이 단순히 듣고 지나가는 소비재가 아니라 세계인들의 일상 속에 스며드는 문화적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또한 넷플릭스 글로벌 차트에서 26개국 1위를 기록한 것은 애니메이션이라는 장르의 특성상 더욱 놀라운 성과입니다. 애니메이션은 그동안 일본의 전유물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K-팝 데몬 헌터스는 일본이 아닌 한국이 글로벌 애니메이션 시장에서도 중심 무대에 오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증명했습니다. 이는 곧 한국은 K-팝만 잘하는 나라라는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문화 산업 전반에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결국 K-팝 데몬 헌터스가 남긴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한국 콘텐츠는 더 이상 특정 장르에 국한되지 않으며 음악과 영상, 서사와 세계관, 그리고 팬덤 참여까지 아우르는 거대한 문화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생태계 안에서 팬들은 단순히 시청자나 소비자가 아니라 직접 참여하고 공유하며 콘텐츠를 함께 성장시키는 주체가 됩니다. 그 결과물 중 하나가 바로 캐대헌 챌린지 같은 자발적 문화 현상입니다. 따라서 K-팝 데몬 헌터스는 단순한 흥행작을 넘어 한국 대중문화가 세계인의 마음속에 어떤 방식으로 뿌리내리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작품의 성공을 단순히 일회성 성과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한국이 가진 창의성, 열정, 그리고 끝없는 도전 정신이 전 세계적으로 통할 수 있다는 증거이며 앞으로 우리가 걸어갈 문화의 미래를 비춰주는 등불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이제는 우리 스스로도 이 흐름의 의미를 더 크게 자부심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K-팝 데몬 헌터스는 단순한 애니메이션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이 세계와 소통하는 새로운 언어이고 한국 문화가 가진 무한한 가능성을 상징하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대한민국 문화의 힘을 더 멀리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K-팝 데몬 헌터스가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자 어김없이 중국에서 이상한 반응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작품 속에서 잠깐 스쳐 지나간 문양 하나, 무기 하나, 의상 한 벌까지 모두 자기네 문화라고 주장하는 목소리들입니다. 저 매듭 문양은 중국의 전통 장식에서 가져간 거다. 저 무기는 무협소설에 나오는 중국 검수를 그대로 베낀 거다. 저 옷은 청나라 시대 복식에서 따온 것이다. 이처럼 사소한 디테일까지 전부 중국의 것이라고 우기며 작품 전체가 마치 중국 문화의 파생물인 양 몰아붙이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주장이 단순한 농담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댓글을 따라가 보면 한국은 문화 도둑 소굴이다. 중국의 위대한 전통을 슬쩍 가져다가 세계 시장에서 포장만 새로 했다. 이건 문화 절도이자 국가적 사기극이다. 이런 과격한 표현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이 이렇게까지 우리 문화를 차용하도록 누가 도왔겠느냐. 국제사회가 공모한 것 아니냐 라는 음모론까지 퍼지고 있으니 황당함을 넘어 코웃음이 절로 나오죠. 더 재미있는 건 그들의 주장 범위가 끝도 없다는 점입니다. 무기, 옷, 머리 장식은 물론이고 캐릭터의 눈빛, 표정, 색채 감각까지도 중국적 요소가 스며들었다는 식으로 해석합니다. 이쯤 되면 작품을 즐기려는 게 아니라 마치 현미경을 들이대고 분석만 하려는 집단처럼 보입니다. 그들의 태도는 문화 감상이 아니라 문화 재판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근본적인 모순이 드러납니다. 중국은 넷플릭스를 공식적으로 차단하고 있죠. VPN 없이는 접근조차 불가능하고 국가 심의를 거치지 않은 콘텐츠는 원칙적으로 시청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K-팝 데몬 헌터스는 중국 땅에서는 정식으로 유통되지 않는 작품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토록 많은 중국 네티즌이 줄줄이 영상을 본 걸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불법 경로입니다. 중국의 각종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소위 복제의 천국이라고 불리는 공간에서 이 작품이 퍼지고 있는 겁니다. 정작 한국의 창작자가 땀 흘려 만든 콘텐츠를 불법으로 내려받아 보면서 동시에 이건 우리 문화를 훔친 거다 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모습. 이는 문화 소비가 아니라 문화 모순의 극치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따져 보십시오. 자신들이 보지 말라며 금지한 작품을 기어코 VPN을 켜고 불법으로 시청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도둑은 한국이라고 외칩니다. 정작 누가 저작권을 무시하고 불법으로 영상을 퍼뜨리고 있는지는 애써 외면하면서 말이죠. 이보다 더 아이러니한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흥미로운 점은 중국 내부의 세대 차이입니다. 기성세대와 일부 극단적 네티즌이 문화 도둑론을 외치는 동안 젊은 세대는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중국의 틱톡, 즉 더우인에서는 캐대헌 챌린지가 확산 중입니다. 애니메이션 속 걸그룹 안무를 따라하며 영상을 올리고 요즘 K-팝 진짜 대단하다. 이런 음악과 퍼포먼스가 왜 우리나라에는 없지? 라는 반응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의 10대, 20대는 국가가 막을수록 오히려 더 열광합니다. 넷플릭스를 못 보게 하니까 우회해서라도 보고 하나형으로 막아두니까 더 적극적으로 한국 드라마와 음악을 찾습니다. 닫힌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빛에 더 강하게 매혹되는 심리. 바로 그것이 지금 중국의 젊은 세대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K-팝 데몬 헌터스에 대한 중국 내 반응은 그래서 두 얼굴을 가집니다. 겉으로는 문화 도둑이라는 프레임을 씌우지만 속으로는 그 누구보다 한국 문화에 매료되어 있는 현실. 국가적 통제와 개인의 갈망 사이에서 빚어지는 모순, 그 갈등의 중심에 한국 콘텐츠가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상황은 한 가지 사실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한국 문화의 힘은 더 이상 국경이나 장벽으로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훔쳤다는 프레임을 씌우려 해도 이미 전 세계가 알고 있습니다. K-팝과 한국 콘텐츠는 베낀 것이 아니라 수많은 노력과 창의성으로 만들어진 독창적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불법으로 시청하면서도 문화 도둑이라는 비난을 일삼는 모습, 그리고 동시에 캐대헌 챌린지에 열광하며 K-팝의 멋을 인정하는 젊은 세대의 모습. 이 극명한 대비야말로 한국 콘텐츠의 위상을 가장 뚜렷하게 드러내는 장면 아닐까요? 이렇게 많은 중국의 젊은 세대들이 K-팝 데몬 헌터스의 노래와 안무를 따라하고 즐기고 있습니다. 댓글을 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그냥 음악 듣고 싶어서 영화 전체를 봤어. 너도 꼭 봐. 이 노래만 나오면 무조건 멈춰서 보게 돼. 셀 수 없이 반복해서 보고 있다. 이 팀 커버 영상이 동작이나 리듬 표현을 제일 잘한 것 같아. 언니들 파이팅. 나도 같은 옷 입고 길에서 춤추면 주목받을 것 같다. 어릴 때 아이돌 애니메이션을 좋아했는데 커서도 여전히 이런 장르엔 마음이 약하다. 이런 식의 수많은 댓글은 단순한 칭찬이 아닙니다. 그들이 진심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불법 시청으로 떠들어대는 일부 네티즌의 말보다 실제로 춤을 추고 노래를 따라 부르는 대중의 반응이야말로 작품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죠. 중국은 늘 똑같은 패턴을 보입니다. 한국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으면 반드시 따라붙습니다. 저건 원래 우리 거다. 한국이 베낀 거다. 문화 절도다. 마치 의무라도 되는 듯 한결같이 반복되는 구호입니다. 하지만 냉정히 따져보면 정작 그 콘텐츠를 만든 건 한국인 창작자들이고 세계가 감탄한 감성과 디테일 역시 한국의 손끝에서 탄생한 것입니다. 그들이 내세우는 문화 원조론은 오래됐다는 주장일 뿐입니다. 오래된 문화가 무조건 현대의 감동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 영광이 있다고 해서 현재도 감동을 줄 수 있다는 보장은 없죠. 지금의 중국은 오히려 문화적 깊이가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은 상태에 가깝습니다. 반대로 한국은 전통을 바탕으로 새로운 해석과 창조를 이어가며 현재 진행형의 감동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차이가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힘입니다. 더구나 중국의 행태는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넷플릭스 접속이 차단되어 공식적으로는 K-팝 데몬 헌터스를 볼 수 없습니다. VPN 없이는 접근조차 불가능한 상황이죠. 그런데도 수많은 중국 네티즌들이 작품을 언급하고 장면 하나하나를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이건 곧 불법 스트리밍을 통해 작품을 본다는 사실을 스스로 고백하는 꼴입니다. 저작권을 무시하며 콘텐츠를 몰래 소비해놓고 정작 한국을 향해 도둑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것, 이보다 더 심각한 문화적 모순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젊은 세대는 다르다는 겁니다. 기성세대와 일부 네티즌이 문화 도둑 프레임을 씌우며 목소리를 높일 때 10대와 20대는 오히려 작품 속 노래를 따라 부르고 챌린지를 만들어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한국은 훔친 나라가 아니라 새로운 즐거움과 감동을 주는 문화의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 틱톡에서는 캐대언 챌린지가 빠른 속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캐릭터들의 안무를 그대로 따라하거나 남자 아이돌 버전 커버를 제작해 올리는 이들도 등장했습니다. 노래가 너무 좋아서 하루에도 수십 번 돌려본다. 이건 단순한 애니가 아니라 새로운 문화 경험이다. 라는 반응은 더 이상 예외적인 목소리가 아닙니다. 막으려 해도 막을 수 없는 흐름이 된 것이죠. 이 장면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콘텐츠의 가치는 오래된 기원이나 원조 주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람들을 움직이고 있는 건 한국의 감성, 한국의 창의력, 한국의 스토리텔링입니다. K-팝 데몬 헌터스는 단순한 애니메이션이 아닙니다. 음악과 스토리, 캐릭터 디자인, 무대 연출까지 한국 콘텐츠 산업이 얼마나 성숙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중국이 아무리 도둑이라고 소리쳐도 정작 세계는 한국을 창조자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불안해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미 따라잡을 수 없는 격차가 벌어졌다는 사실을 스스로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짜 문화 강국이라면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남의 성과를 깎아내리며 원조를 주장하는 데 몰두할까요? 아니면 스스로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내며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하려 할까요? 지금의 중국은 후자가 아닌 전자에 머물러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은 이미 세계 무대에서 다음 챕터를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결국 승부는 결과로 드러납니다. 불법 스트리밍으로 영상을 돌려보고 비난하는 사람들은 잠시 소음을 만들 뿐, 진짜 흐름을 이끄는 건 노래를 따라 부르고 안무를 따라 하는 젊은 세대입니다. 그리고 그 젊은 세대는 지금 한국 문화에 매료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훔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만의 방식으로 세계를 감동시키고 흥미롭게 만들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K-팝 문화의 진짜 힘입니다.